저는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유리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한때 유행하던 트래블 카드 안 쓰고 버린 지 꽤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트래블 카드라고 불리는 해외 사용 수수료가 없는 체크카드를 해외여행 갈 때 필수품처럼 다들 발급받으시더라고요. 환전 수수료 아낀다고 해서 유행처럼 정말 많은 카드가 나왔었죠. 트래블 월렛이나 하나카드에서 나온 트래블 로그, 신한카드의 솔 트래블 카드처럼 모든 카드사에서 거의 이런 비슷한 카드들을 출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지갑에 한두 개씩은 다들 꼭 필수품처럼 챙기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트래블 카드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이득인 줄 알고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행 좀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트래블 카드 다 버렸더라고요. 모르고 쓸 땐 그냥 좋으려니 했는데 진짜 계산해보니까 너무 많이 손해본 것 같아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제 더 이상 트래블 카드를 쓰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카드를 쓰고 있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거나 하면 해외에서 숙박비나 식비 같은 걸 결제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은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오늘 영상만 다 보고 나시면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할 때 몇십만 원의 금액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이 트래블 카드 수수료 면제라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가 면제되는 건지 정확하게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저 그런데 싶었습니다. 이런 트래블 카드에서 면제해주는 금액은 정확하게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인 해외 결제 수수료와 비자, 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국제 브랜드 수수료입니다. 국제 브랜드 수수료는 퍼센트로 따지면 비자는 1.1%, 마스터카드는 1%라서 그냥 1%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국내 카드사의 해외 서비스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다르지만 보통 0.18%에서 0.35% 수준이라서 트래블 카드를 사용할 경우 최종 감면되는 수수료는 대략 1.3%에서 1.5%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카드의 또 하나의 장점이 환율이 쌀 때 미리 환전해 놓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미리 환전해 놓을 돈으로 주식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보니 이건 환테크의 관점으로 봐야 해서 환율을 예측해서 성공하면 이득이지만 또 거꾸로 손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점은 제외하고 수수료 관점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수수료 관점에서 봤을 때 1.3%에서 1.5% 정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나면 이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라면 트래블 카드보다 이득인 거겠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썼을 때 트래블 카드로 사용하면 원래 부과되어야 할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트래블 카드보다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카드가 뭘까요?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 마일리지 카드, 두 번째는 호텔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어차피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발권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혜택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무조건 숙소를 예약해야 하는데 에어비앤비나 한인민박이 아닌 호텔에서 자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호텔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실제로 저는 해외에서는 무조건 마일리지 카드를 이용하고 국내에서도 해외 결제할 일이 있을 때는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내년 초에 유럽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호텔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봤는데 어차피 쓸 숙박비를 카드 연회비로 대신 내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들은 호텔 마일리지로 적립받아서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거나 호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쓰면 오히려 훨씬 금액적으로 이득이더라고요. 먼저 항공 마일리지 적립용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는 대한항공 030 카드인데요. 해외 사용 기준 1000원당 2마일이 적립돼서 1마일리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3%의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회비가 3만원이었는데 웰컴 포인트로 3000마일을 제공해줬어서 연회비만큼은 뽑는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종돼서 발급받을 수가 없고 대체할 만한 카드로는 카드의 정석 에브리마일 카드가 있습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1000원당 2마일리지가 적립되고 해외 수수료까지 면제되니 해외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적립이 되는 것과 추가로 해외 사용 수수료 1.3% 정도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회비는 39,000원인데 보통 신규 회원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 연회비 혜택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카드 말고도 스카이패스 티타늄 카드나 해외 사용 기준으로 1,000원에 2마일리지 정도 적립 가능한 카드 중 연회비가 낮은 곳 혹은 이벤트로 연회비 환급이 가능한 카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이 1,500원당 1마일 이런 식인데 1,500원이 아닌 1,000원당 적립이 가능한 카드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호텔 마일리지 카드인데요. 호텔 마일리지 카드는 항공 마일리지보다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가 많아서 접근이 항공 마일리지 카드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해외여행 갈 때 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신혼여행 같은 이유로 호텔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잘만 활용하면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제가 선택한 카드는 올 우리카드 인피니트인데요. 아코르 계열의 호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입니다. 아코르 계열의 호텔로는 반얀트리나 풀만, 소피텔, 노보텔, 머큐어, 이비스 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 카드는 호주 시드니 여행을 갈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카드로 유명합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갈 예정이라 이 카드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따져보니까 그래도 안 받는 게 손해더라고요. 우선 연회비가 50만 원으로 부담이 좀 큰 편이지만 연회비를 납부하면 리워드 포인트당 0.02유로 가치가 있는 14,000 리워드 포인트가 지급돼서 지금 유로 환율이 너무 올라서 46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회비는 거의 다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12월 31일까지 100만 원 이상 사용 시 3,000포인트가 추가 적립돼서 이 혜택만 다 가져가도 연회비는 확실히 뽑고도 이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1+1 숙박권 2장이 지급되고 연회비를 내면 아코르 골드 등급으로 인정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아코르 계열의 호텔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룸 업그레이드 같은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공항 라운지 이용이나 발렛, 골프 연습장 같은 부가적인 혜택들까지 이용하면 연회비는 절대 손해가 아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혜택을 이용하실 분들이라면 안 받는 게 오히려 손해겠죠. 여기에 마일리지 혜택이 추가로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용하는 3,000원당 3포인트가 적립됩니다. 1포인트가 0.02유로의 가치가 있으니까 3,000원당 99원의 혜택이 있는 거고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3.3% 적립률로 나오네요. 여기서 해외 사용 수수료가 1.3% 된다고 보면 2% 정도의 적립률이 있는 거고 아코르 계열의 호텔에서 이용 시에는 3,000원당 5포인트가 적립돼서 5.5%의 적립률, 해외 사용 수수료를 제외하면 4%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 어차피 해외에서 호텔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 카드로 결제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아코르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피텔이나 머큐어 같은 호텔들을 현지 결제로 예약하고 현지에서 결제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카드들의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 가치가 변동되는데 이 아코르 포인트는 1포인트당 가치가 0.02유로로 고정되어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이 아코르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고민했던 카드가 첫 번째로 힐튼 아너스 아멕스 프리미엄 카드, 두 번째는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였습니다. 우선 힐튼 카드의 경우에는 지금 역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연회비 50만 원을 내고 발급을 받고 이 카드로 600만 원을 사용하면 주말 숙박권 2장이 지급됩니다. 이 주말 숙박권 2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가 개인마다 다를 텐데요. 이 카드의 가장 좋은 점은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숙박비가 비싼 힐튼에서도 이 숙박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디브 같은 여행지에서는 힐튼 호텔이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꼭 몰디브까지 가지 않더라도 도쿄나 교토, 심지어는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이용하기만 해도 어차피 휴가 계획이 있다면 연회비 50만 원을 내고 주말 숙박권을 받는 게 이득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두고 있는 2월 유럽 여행에서 숙박비가 가장 비싼 도시가 파리인데 파리에서는 주말 숙박이 아닌 평일에 숙박할 예정이라서 이 숙박권을 쓸 수 없기도 하고 유럽 여행을 가지 않으면 국내에서 써야 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굳이 이 카드를 쓰려고 갈 일이
없는 호캉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선 제외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말을 껴서 숙박비가 비싼 도시로 놀러가게 되었다면 몰디브 같은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실 예정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으로 주말에 여행을 가려는데 좋은 호텔에 갈 예정이었다 하신다면 저라면 무조건 이 카드를 쓸 것 같습니다. 연회비 50만 원으로 주말 2박에 숙박이 되는 거니 완전 이득이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했던 카드가 메리어트 신한카드인데요.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로는 JW 메리어트나 웨스틴 호텔, 쉐라톤, 코트야드 호텔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연회비가 26만 7천 원으로 다른 두 개 카드보다는 낮은 편이라서 접근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100만 원 채우고 나면 무료 숙박권 한 장이 제공되는데요. 여기서 힐튼 카드랑 이 카드가 다른 점이 1박당 3만 5천 포인트 이하의 호텔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3만 5천 포인트 이하의 호텔은 거의 선택지가 없어서 26만 7천 원의 연회비를 다 뽑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외한 카드인데 이전 이벤트를 살펴보면 총 300만 원 이상 이용할 때 1만 5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이벤트들이 있었어서 이런 이벤트를 할 때 발급받아서 무조건 연회비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연회비 부담도 적고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연회비가 비싼 카드들의 특성상 이벤트를 잘 보고 계시다가 내가 이렇게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이벤트를 한다면 발급받아서 알차게 사용하면 절대 손해 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카드들을 보통 호텔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관점으로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약 1%의 수수료가 면제되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차피 내가 쓸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3% 정도의 적립률로 모아보자 하고 이런 카드들을 선택해보았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실 수 있어서 언제 쓸지도 모르는 마일리지보다 당장 현금으로 이득 보는 게 좋다 한다면 트래블 카드가 더 잘 맞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어차피 항공권 이용할 텐데 마일리지로 이용하고 싶고 호텔 결제할 바에는 혜택 보면서 연회비는 최소한 손해보지 않겠다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카드들을 살펴보면서 이득 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면서 유용하고 똑똑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